시작을 해볼까요? 들어오시면 되는데. 들어오세요. 밖에서 뭐해? 심심하게. 들어오라고. 자, 오늘 대학원 진학 세미나 시간인데요. 대학 진학 세미나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당장 대학원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학원 진학 세미나 오늘 시간은 제가 한 20분 정도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강성훈 선배를 모셔서 구체적으로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듣고 여러분들의 Q&A를 자유롭게 좀 받을 예정이에요. 사실 실제 대학원 생활과 내용은 저보다는 강성훈 씨가 더 직접 최근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뒷부분에 Q&A를 받도록 하고요. 앞부분에는 제가 주로 아주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저는 마케팅학과 윤승재 교수라고 하고요. 이제 가볍게 여러분들 다과 준비된 거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원 진학을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그리고 실제로 많이들 진학을 하시고,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보면은, 진급이라든지, 뭐, 이직, 업무상의 이유, 이런 이유도 좀 많이 있고, 막연하게 남들도 다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뭐 구체적으로 이제 자녀한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진학한다는 분도 간혹 계시고 배우자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는 분도 간혹 한 10분에 한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대학원 진학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라든지 전문 지식을 좀 더 쌓고 싶다라는 욕구가 또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학원 진학을 고민을 하게 되죠. 이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할 때는 사실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 내가 대학원 진학을 하고자 하는지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목표가 뚜렷해야지 나한테 맞는 대학원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진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학원을 진학하는 목표, 대표적으로 뭐 전공 학문에 대한 연구 또는 나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싶다 하는 욕구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내 커리어 차원에서 그래도 석사 과정에 진학을 해서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커리어 차원이 됐건 학벌 차원이 됐건 여러 가지 내 경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죠. 다음으로 인적 교류가 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해서 보다 전문적인 관심 분야가 비슷한 사람들과의 인적 교류, 교수님들과의 인적 교류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가 세 가지는 다 추구는 하지만 중요도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다른 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는 학문 연구, 역량 강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반면에 글쎄 공부는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이보다 나는 더 내 경력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쌓고 싶다라는 분도 계시고 한편 나는 좀 인맥을 구축하고 싶어 관련 분야에서 이런 분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대학원 같은 경우가 특정 대학교의 부동산 대학원이 매우 인기 있고 많은 사람이 몰리는데 그 학교의 부동산 대학원을 들어가면 인적 네트워크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할 때 어떤 이유로 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목적을 바탕으로 대학원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학원은 여러 가지
그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대학원 보면은 참 많죠. 일반 대학원도 있고, 전문 대학원도 있고, 특수 대학원도 있고, 사이버 대학원도 있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대학교랑은 조금 다르게 형태나 운영 방식이 좀 다양한 것이 대학원이다. 그 내용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먼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대학원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일반 대학원이 있고, 전문 대학원이 있고, 특수 대학원이 있어요. 일반 대학원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대학교 학부에 같이 소속돼 있는 대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 학생이에요. 직업이 학생이란 얘기죠. 평일 주간에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직장인들은 다니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하지만 내가 공부를 계속해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 일반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술 연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지도교수가 보통 배정이 되고 지도교수의 지도하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일반 대학원이고요. 우리가 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전문대학원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문대학원에는 경영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이렇게 있죠. 또 뭐가 있나요? 추가적으로? 다른 전문대학원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경영학에서 마케팅 공부하기 때문에 경영전문대학원에 상대적으로 많이 진학을 하고요. 경영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술연구, 이론연구보다는 조금 더 실천적 이론이라든지 실무 중심으로 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경영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부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그 분들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대학원, 이 부분이 좀 헷갈리죠. 똑같이 경영학을 전공하더라도 특수대학원 형태의 이 경영대학원이 있어요. 또는 특수대학원의 어떤 경영학 전공도 존재합니다. 특수대학원은 기본적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교육기관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서 수업이 진행되고요. 이론보다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많은 특수대학원들이 예전에 이제 경영대학원들이 특수대학원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다가 이제 전문대학원으로 인가를 받아서 전문대학원으로 탈바꿈을 했고요. 아직도 특수대학원 형태로 남아있는 경영대학원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특징을 아셔야지 나한테 맞는 대학원은 어떤 형태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분류. 우리가 이제 경영학 또는 마케팅으로만 접근을 하면 전공이 너무 좁아지는데 사실상 연관되는 그 대학원 전공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은 경우에는 경영대학원 중에서 경영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형태의 경영대학원에 입학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경영 말고 다른 대학원에서 관련 인접학문을 공부하는 대학원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광고나 마케팅을 배우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홍보나 정책관광대학원이라든지 교육대학원 이런 곳으로 많이 진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융합 형태의 대학원이 있는데 주로 공대 쪽에서 많이 개설되는 대학원이에요. 공학과 경영을 결합해서 융합 형태로 커리큘럼 구성한 형태의 대학원도 많이 존재합니다. 융합산업대학원, 공학경영대학원 이런 이름으로 존재해요. 여기서도 이제 경영학, 마케팅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융합 형태로 인접학문과 같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리고 대학원이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수업을 들을 것인가, 대학원 생활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대학원은 또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오프라인 대학원이 있고요. 온라인으로만 수업이 진행되는 온라인 대학원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인 이 하이브리드 형태가 또 존재해요. 오프라인 대학원은 말 그대로 오프라인에서만 수업을 합니다. 통학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이 저기 천안에 있다 하면 서울에 있는 학교에 통학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따라서 통학 거리, 시간 같은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오프라인 대학원에 진학할 때는. 온라인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만 수업이 주로 진행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온라인 대학원도 여러분들이 진학하는 걸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언어에 문제가 없다면. 종종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형태는 우리나라의 사이버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원들이 많이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온라인상의 수업이 한 80% 그리고 오프라인상의 수업이 한 20%로 구성이 되죠. 자,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나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대학원을 선택할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진학 목적, 시간, 비용, 내 역량, 그리고 입학 가능성 고려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죠. 이제 다양한 내용을 고려를 해서 어떤 표를 한번 만들어서 평가를 해보는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자, 경영학 전공만 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단적으로 정확하게 이렇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예를 든 거예요. 일반 대학원에 경영학 전공이 있습니다. 경영학과에 같이 딸려 있는 본대학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공부, 학업이 중심이에요. 정말 공부는 원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커리어는 한 중간 정도, 그리고 인적 교류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한된 어떤 랩실에 선후배끼리 교류가 있을 뿐 전체적인 교류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별이 좋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한편 경영대학원, 특수대학원 형태의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경영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공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이론적인 걸 많이 공부한다든지 열심히 하는 걸 요구하지 않지만 대신 인적 교류에 중심을 많이 둡니다. 심한 데는 매주 모여가지고 같이 원우끼리 모임을 가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어디 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등록금도 차이가 나죠. 한편 경영전문대학원, 이 경우는 좀 독특한데, 어느 정도 학업도 일반 특수대학원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커리어상에도 상대적으로 제일 도움이 되겠지만, 그리고 인적교류도 어느 정도 하고, 시간도 중간 수준이고, 근데 비용이 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비용이 좀 비싼 게 단점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경영대학원 같은 경우가 이 경우에는 이제 공부는 그 오프라인 특수대학원보다 많이 시켜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커리어나 인적 교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고 학비가 저렴하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대학원들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나한테 맞는 대학원은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학원, 관심이 가는 대학원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원을 가면 좋을까? 옆 사람을 보면서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대학원도 있잖아요. 꼭 가고 싶은 대학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도전해 볼 만한 대학원도 있고, 마지막으로 합격 가능성이 99.9%인 대학원 있을까요, 교수님? 99.9%는 잘 모르겠고,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대학원들을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5개 대학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해서 추려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에 예를 든 표와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장점과 단점을. 그래서 과연 나한테 맞는 대학원은 어디인가 해서 그 가운데서 지원할 대학원을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원들을 예를 몇 가지 들어보려고 들고 온 건데, 지금까지 이제 마케팅학과 졸업생들이 진학한 대학원들의 리스트예요. 개인정보는 제가 뺐고요. 2014년도부터만 들고 왔어요. 그 전에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보면은 어떤 학교에 우리 학과 출신들이 진학을 했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성균관대 서울캠퍼스부터 시작해서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동덕여대, 한양사이버대, 전남대, 한양대 서울캠퍼스가 좀 많죠. 그리고 연대 서울캠퍼스, 건대, 디자인대학원 좀 다양하게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분야로 여러분들이 진출을 하고 계세요. 한양대 서울 캠퍼스는 가장 인기 있는
진학 코스 중에 하나고요. 국민대, 홍대, 과기대, 성균관대 또 나왔고요. 부경대, 수원대, 한체대도 있어요. 세종대, 충북대. 사실 내가 이제 충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하면은 충북대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런 점이 고려가 되는 거죠.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이런 데도 있고요. 연대 서울 캠퍼스 공학대학원도 많이 진학을 하셨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숫자로 나와 있는데, 한양대 서울 캠퍼스가 제일 많죠. 4명, 성신여대, 동아대, 단대, 안양대, 한밭대, 너무 다양합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제한 지어서 놓고 볼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사이버대보다는 오프라인을 많이 진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가장 최근에 2019년도 보면은 한양대 서울 캠퍼스에 4분 진학하셨고, 홍대, 외대, 연대 신촌, 숭실대, 성균관대, 단국대 너무 다양하게 진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에 맞는 대학원들을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그 다음에 목록을 정리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요즘엔 자세하게 지원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입시 일정도 파악해 볼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입학 설명회들을 각각 많이 하게 됩니다.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같은 경우가 29일인가요? 29일 화요일날 입학 설명회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고가 나와요. 그럼 신청해서 과연 그 대학은 어떤지 가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은 졸업생이 와서 설명을 해줄 거니까 가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 과정에서 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다고 했을 땐 교수님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과거에 졸업한 졸업생들의 진학 내역들을 보면 대충, 이 학교는 어떤 수준의 학생이, 어떤 분이 이 학교를 진학하더라라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누가 지원서를 내도 가기 힘든 그런 데도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알고 있는 한 자세하게 설명을 김 교수님이 많이 해주십니다. 자, 일반적인 대학원 전형 방법. 대학원을 찾아서 입시 지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을 하게 되고요. 2차로 면접 전형을 하게 돼요. 일반적입니다. 시험 보는 경우는 요즘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저나 김 교수님이 대학원 다닐 때는 시험을 봤죠. 입학 시험을 봐서 입학 시험이 서류 전형보다 더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서류 전형을 통해서 1차 스크리닝을 하고 2차로 면접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들하고. 이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일반적으로 입학 지원서가 있고요. 학업 계획서 또는 연구 계획서를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학부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이런 것들, 그리고 재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요. 추천서도 요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상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추천서 요구를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학업계획서, 연구계획서, 이거는 상당히 정성껏 쓰셔야지 1차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내일 원서를 내놓는다는데 지금 당장 이름 적어내서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미리 좀 정성껏, 성의껏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입시 일정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1학기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 설명회가 9월에서 10월에 보통 많이 있고요. 원서 접수는 10월 중순부터 많이들 접수를 하더라고요.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학교마다 다르게 접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원서 접수를 받기 시작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학원 진학 세미나를 오늘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후에 면접 전형이 서류 통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11월에서 12월에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2학기 입학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비슷한 패턴으로 입학 전형이 있어요. 구체적인 입시 일정은 대학원마다 달라요.
같은 학교라도 똑같지가 않아요. 한양대라고 하더라도 한양대 안에 구체적인 대학원마다 일정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내가 원하는 목표라는 대학원의 일정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별 일정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준비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의 사장님이 됐건 저기 앉아 계신 김현경 교수님이 됐건 간에 추천서를 부탁을 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필요한 서류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목록화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3군데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데 2군데서 추천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정리를 하셔서 부탁을 하실 때 추천서도 한꺼번에 부탁을 하시는 게 좋죠. 2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추천서 2개를 부탁드린다 라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각각 뭐 나눠서 이번에도 또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힘들고 추천서를 써주는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준비 서류를 잘 목록화해서 여유 있게 일관 진행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는 이제 잘 없는데 김 교수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내일 그 서류 넣으려고 하는데 오늘 추천서 좀 써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교수 입장에서 정말 난감하죠. 그동안 또 알고 있던 학생도 아니라 졸업을 하긴 했는데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는 학생이 전화가 와서 내일 추천서 내야 되는데 준비해 주세요. 그럼 정말 난감한데 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기존의 교수님들과 이렇게 눈도장을 많이 찍은 분들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공부 계획을 가지고 있고는 잘 몰라요. 그래서 추천서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웃라인을 잡아서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교수들이 여기서 이 친구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럼 빼고 이거는 좀 더 강조를 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강조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추천서가 작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쓰는 추천서 내가 한번 되새겨보는 거죠. 제3자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면접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학업계획서와 원서를 바탕으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업계획서를 정성껏 공부를 잘 쓰면 그 자체가 면접 준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장에서 내가 그 교수들 여러 명이 앉아서 공격적으로 막 질문을 해요. 그래서 당황할 수 있잖아요. 당황하지 않게 미리 조금 리허설 준비를 하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질문 받은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오늘 주인공인 강성훈 선배를 모시고 이제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궁금한 내용들을 자유롭게 좀 질문을 해주는 그런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김 교수님 말씀 한번 정해서 듣고요. 네, 강성훈 선배를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잠깐만 마이크. 가운데 용서해야 되나요? 둘 다 되네. 네. 네, 안녕하세요. 강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제 후배님들이시네요. 제가, 한양사이버대학교 입학한 지가 벌써 한 9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14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거는 제가 이제 졸업한 지가 이제 올해 초에 졸업을 했었죠. 이렇게 이제 어느 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지가 되게 또 오랜만입니다. 제가 한양사이버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사이버대학교이지만 사실 오프라인에서 강의가 사실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학교를 많이 이용을 했었던
학생 중에 하나였었고 나름 좀 하이브리드 형태로 수업을 좀 많이 했고 캠퍼스를 많이 이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남학술관도 좀 잘 이용을 했었던 케이스다 보니까 추천서를 교수님 그래서 잘 써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가 기본적인 초안을 좀 작성을 하고 또 이제 교수님께 부탁을 해서 이제 추천서를 받아서 지원을 했었고요. 저는 한양대학교만 지원을 했습니다. 뭐 물론 그 전에는 연세대학교의 일반 대학원을 좀 지원을 했었다가 거기는 아쉽게도 탈락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3년 정도 공백기 이후에 이제 대학원 진학을 좀 하게 되었고요. 대학원을 진학을 할 생각은 있긴 있었으나 3년이란 기간 동안에 좀 공백이 있었던 거는 업무에 아무래도 좀 많이 치이고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시 도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졸업하고 진학하시는 경우들도 계시기는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상 또 진학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뭐 공백기를 갖고 진학을 했지만 전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학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좀 사실 얻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며칠 전에 이제 윤순재 교수님께 전화 연락을 받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그 어쩌다가 총무라는 별명을 갖게 됐어요. 그 저희가 입학을 하면요, 그 기수 기대표를 그 OT 장소에서 뽑습니다. 거기에서 기대표, 부기대표, 총무 3명을 뽑는데 제가 3등을 해서 어쩌다가 이제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어쩌다 총무라는 별명을 갖고 활동을 했었고 이후에는 이제 부원후회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영전문대학원 안에 이제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영연구회라는 곳에서 이제 16대 회장을 하고 대학원에 진학한 이제 신입생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제가 이제 부원후회장 할 때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직접 진행을 했었고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한 며칠 후에 이제 상담회 그 입시 설명회가 있는데 행정실에서 대부분은 먼저 앞에 소개를 해 주실 거고요. 그 이후에는 원후회에서 주관해 갖고 이제 좀 다양한 이야기, 동아리 소개도 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것들을 이제 똑같은 원후 입장에서 소개를 좀 해 드릴 기회를 아마 좀 많이 제공을 할 겁니다. 한양대학교는 앞에 교수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진학이 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서울 캠퍼스 중심가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2호선 라인에 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진학하기에 좀 용이한 지리적 위점을 가진 학교이기도 하고 또 여러 면에서 교육 커리큘럼이란 이제 교수님 분들이 또 이제 잘 포진되어 계시기 때문에 진학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근래에는 아마 요즘 저희 여기 카페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중국 학생들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그 일반 대학 학부생도 있지만 저희 대학원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고 계시고요. 뭐 아랍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중국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 교육 이제 그 과목 과정 중에 이제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과목들도 있고 이제 영어하고 우리말 같이 병행해서 하는 수업들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모여오는 그런 학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경영전문대학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과정 18개 트랙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진학하시는 경우는 보통 일반 그 MBA 과정으로 많이 들어오시는데 일반적인 뭐 프로페셔널 트랙이라든가 그쪽 부분이 아닌 일반적으로 들어오시면은 보통 조직 인사나 각각이 자기가 전공을 했었던 트랙을 이제 이후에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 이제 2학년 그 2학기 이후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뭐 조직 인사 그리고 재무금융, 마케팅, 경영 전략 앤 벤처, 기업 경영, 뭐 회계 뭐 이런 트랙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 투자
뭐 스포츠 비즈니스 트랙, 의료 경영. 보통 그 병원에 재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진학을 하고 계시고 여기 의료 경영으로 또 많이 진학을 하고 계시고요. 좀 특이한 점은 의료 경영은 또 그들 나름대로 이제 프라이드나 이제 전문성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또 모임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양 MB가 일반적인 저희가 그냥 좀 일반적으로 많이 진학을 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9가지의 이제 트랙이 좀 세분화가 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프로페셔널은 뭐 이렇게 있고 인터내셔널 MBA는 이제 주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교수님들도 이제 각 전공별로 이렇게 계시고요. 네.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좀 한번 말씀드리면, MBA 학술제는 이제 경영연구회에서 이제 요 학술제를 만들어서 이제 좀 정규적으로 1년에 2번씩 학술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경영에서는 의료경영 MBA 학술제, 이 2가지의 이제 경영 학술제를 하고 있고요. 각 동아리도 이제 경영연구회, 뭐 와인 동호회 그런 것들도 있고, 한 1년 전에는 이제 골프 동호회가 생겨가지고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또 골프 동호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로 입학하시는 분들 유형을 보면 뭐 보시는 표가 좀 글씨가 작지만 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주로 같이 기수로 입학하셨던 분들을 보면 주로 이제 주요 일반 기업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주로 이제 좀 외국계 회사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 또는 회사 CEO 분들도 간혹 계시기도 하고, 좀 젊은 창업가 분들도 많이 진학을 하고 계시고요. 학교 수업은 교수님이 앞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론적인 그런 수업도 하고, 그 안에는 대부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진학을 하시기 때문에 실무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대입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수님들께서 주도해서 많이 수업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면, 대학원에서의 수업은 보통 학생들이 많이 주도해서 이끌어 간다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은 게요. 주로 이제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제 그 수업 일정이 진행이 되지만 보통 팀별 과제를 많이 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팀별로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자료 조사를 하고, 그리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한 학기 동안에 하나의 주제를 갖고 이제 하나의 마지막에 이제 발표를 하는 형태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교수님이 계시지만 저희 오는 분들끼리는 입학 초기부터 이제 어떻게 네트워킹이 형성이 돼요. 뭐 카톡을 통해서든 좀 많은 분들이 묻기는데, 그래도 좀 쉽게 갈 수 있는 과목에 많이 쏠리기도 합니다. 시험을 안 보고 하는 과목들도 좀 있어서 그쪽으로 쏠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커리큘럼이 전혀 뭐 쉽진 않다고 보여지고요.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좀 유익한 과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MBA에서 한 작년에 이제 새로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계셨던 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제 소개했었던 건데요. 뭐 제가 이제 MBA에 진학할 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현경 교수님의 도움이 정말 컸었고요. 지금도 항상 기억합니다. 그 오프라인 세미나 때 그 신병철 박사님이 한번 밤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꿈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고, 뒤에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 손을 한번 잡아주셨어요. 너 얘기다고. 왜냐면 제가 되게 힘든 그런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정체성을 좀 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좀 주셨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신명철 박사님이 강의 때 해주셨던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내 이야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때 인터뷰 때도 그때 내용을 썼고 제
이력서에 보면은 자소서에도 이제 앞에 제 이야기를 주로 많이 썼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이력서를 쓸 때 보통 주변 배경을 많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특성상. 나는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형제가 몇 명이고 주변 배경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주로 제 이야기로 많이 풀어갖고 제 배경을 뒤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란 무엇인가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썼었고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진학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저의 진심 또는 그 솔직한 마음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전문가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이 한양대 MBA 과정은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알맞은 커리큘럼과 훌륭한 교수진을 자랑한다라고 저는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제가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경험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수업을 한 이제 클래스메이트 분들하고 많이 의견을 하고 수업 과정 자체가 정말 그렇습니다. 많이 대화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고 그 안에서 서로 그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발표를 하게끔 해주고요. 보통 저희가 듣고 배우는 거는 많이 기억은 남진 않지만 내가 직접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고 같은 어느 분들한테 내가 설명을 하면 그게 더 기억이 많이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MBA는 좀 교육 커리큘럼 자체가 이제 학생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좀 진학을 하시면 좀 많이 귀찮을 수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학업 병행하면서 과제를 하는 게 좀 버거울 수는 있으나 그래도 정말 많이 남는 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 친한 분들이시고요. 네, 저도 어제 그 홈페이지를 한번 가서 보니까 10월 29일 화요일에 시간은 오후 시간인데 입학 설명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 원우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하고 사실 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지 않아서 못 가신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올라와 있는 이 브로셔 사항을 보니까 뭐 간단하게 이제 학교에 대한 소개가 있고 학사 일정표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받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고요. 만약에 좀 구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교수님 통해서 또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사지도 요거는 제가 뭐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주로 수업은 한양 MBA나 이제 프로페셔널 MBA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파트타임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로 평일에 이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하루 종일 수업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하루 넣고 주말에 3개 수업을 일단 들었었고요. 평일에 이틀 나가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은 포기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여유 있게 저 나름대로 이제 커리큘럼을 짰고 어느 정도 좀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평일에 2개, 주말에 2개 하시는 경우도 계셨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뭐 교과 과정은 뭐 공통, 전공, 뭐 자유로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경영학부를 졸업하신 경우에는 그 일부 학점을 인정해줘서 그 필수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조금 많이 차감됩니다.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수업 수가 좀 많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전공별로 트랙별로 꼭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이제 전공 필수 과목들이 있고요. 그것들은 최대한 학기 초에 많이 다 수업을 좀 들어놓으셔야 마지막에 좀 여유 있게 하실 수가 있고, 저희 MBA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졸업할 때 논문을 쓰긴 합니다. 저희가 논문 과정을 필드 스터디라고는 하는데요. 의무는 아닙니다. 필드 스터디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안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는 괜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필드 스터디는 했고요. 한 학기 동안에 이제 지도 교수님을 제가
부탁을 해서 이제 어떤 주제를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했었고요. 필드 스터디는 저는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 학부 수업 때에도 졸업 논문을 쓰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팀 형태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덜어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한 3명 정도 이내에서 이렇게 팀 형태로 하시는 거는 좀 적극 추천을 드리고, 필드 스터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혼자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간혹 어떤 트랙의 특성상 보통 그룹 과제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그 MB로 입학하시는 경우에는 혼자 이제 필드 스터디는 수행을 해야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동호회 간단하게 또 소개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연구회는 주로 이제 학술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들을 공유해주는 동호회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점심을 줍니다. 그리고 매번 이제 주말마다 모임을 하는데 점심 식사를 도시락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간혹 이제 어느 분들 중에 이제 외국이나 어떤 유명 브랜드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자기네 회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마케팅 관련된 전략, 그런 자료 같은 것들도 공유해주면서 같이 지식을 공유하는 모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댄디라이언은 그 밴드 동호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연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곧잘 들어가서 배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학교 행사할 때 좀 단골로 많이 출연하시는 동호회라고 봐주시면 되고, 뭐 와인 동호회도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동호회도 생겼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나니까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원래는 축구 동호회가 있었는데 거의 그 공을 차는 멤버들이 한 5명씩밖에 안 돼가지고 없어질 뻔하다가 그냥 이런 스포츠 동호회로 좀 바뀌었고, 하운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총동 쪽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 좀 큰 동호회예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도 좀 많이 오시고, 물론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는 동호회고요. 바로 산 타는 동호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양사이버대학교 아직도 그 산타크로스 동호회 있나요? 있기는 하네요. 제가 입학했을 때 산타크로스다 그래가지고 그 산 타는 동호회였습니다. 등산 동호회입니다.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프라고 해서 이제 골프 동호회가 있고, 제 경험상 가장 네트워킹이 제일 끈끈한 동호회예요. 그리고 골프를 안 치셨더라도 많은 분들이 여기 좀 계시고 해서 차후 만약에 진학을 하시게 되고 또 어느 분들하고 좀 많은 교류를 원하신다면 이런 동호회도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동호회는 꼭 하나만 들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여러 동호회에 같이 복수하실 수가 있고요. 이 레저 동호회도 처음 봤습니다. 저 오늘 준비하면 처음 봤는데 스포츠 동호회랑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동호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원우 분들 중에 저보다 한 기수 아래 기수분이 우리나라의 그 필라테스 쪽에서는 좀 많은 프랜차이즈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동호회도 만들었습니다. 강남 쪽에도 좀 몇 개 매장을 갖고 계신다고 하고, 여성 원우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이 지원도 해주고 또 혜택을 많이 제공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동호회는 이제 간혹 그 엔젤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생긴 지가 이제 한 1년쯤 미만 된 동호회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동호회라기보다는 약간 투자나 이제 금융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좀 적합한 동호회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 제가 이제 학교에 대한 간략한 좀 소개를 드렸고,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또 앞에 나와갖고 하니까, 정말 필요한 정보가 잘 전달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실 Q&A 통해서 이제 각각 궁금하신 것 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그냥 편하게 좀 말씀 주세요. 네.
네네. 여쭤볼 게 두 가지인데, 대학원 진학했을 때 면접 때 조금 많이 어렵게 느껴졌던 질문 어떤 걸 좀 궁금하고, 네네. 대학원을 내가 졸업을 해서 제일 좀 이건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느꼈던 점. 네. 첫 번째 그 면접 때 저도 되게 많이 떨었었고, 저 웬만하면 잘 안 떠는데요. 많이 떨렸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해서 떨었던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한 거가 질문이 안 나올까봐 떨었던 것 같고요. 지금 다시 되새겨보면 그냥 나를 보여주시는 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인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은 좀 스텝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력서를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력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내가 살아온 나이테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면접 준비는 내 이력서를 나를 먼저 한번 되돌아보다 보면 뭐 나에 대해서는 거짓이 없잖아요. 내가 갑자기 뭐 허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면접은 저는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또 교수님도 많이 말씀 조언해 주셔서 뭐 책도 많이 보기도 했고,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트랙에 교수님의 그 논문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거 안 물어보셨었고요. 책에 대해서도 물어보진 않으셨으나 뭐 간접적으로 좀 근래에 읽었던 뭐 책 뭐 그런 것들은 좀 말씀 주셔서, 그래도 이제 대학원 진학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너무 책을 안 읽는 문화는 좀 안 좋기 때문에 책은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것, 뭐 경영 관련된 전공 서적도 좋지만 일반적인 소설 같은 것도 좀 좋다 생각을 하고, 뭐 만화도 사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쉽게 그것만 사실 잘 뚫고 봐도 그 요식업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좀 잘 하시면 된다 생각을 하고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는 좀 많이 배워갔던 거는 교과 과정 자체는 정말 좋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진학을 하시면 김현경 교수님 그리고 윤승재 교수님이 수업했었던 내용이 똑같이 또 나오기도 해요. 거기서 뭐 더 나가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워낙 우리 사이버대학교 내 커리큘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내용이 대학원에 가서도 사실 똑같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학생들한테 계속 과제를 많이 내주시고요. 보통 이제 경제 관련된 과목에서는 매일매일 경제 관련된 신문 기사를 스크립트 해가지고 제출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로 출석 체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저는 일단은 학교 진학 통해서 배우는 점은 같이 수업을 한 분들의 생각, 평소에는 나는 이 분야에선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많이 실제 접해 보니까 또 다른 전문가가 있었고 그분들한테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았다 생각하고요. 결론은 학교에서 교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었지만 원우 분들한테 배운 게 저는 한 60% 비중 차지한다 생각하고, 나머지 그 기본 배경은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준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질문 또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꼭 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네. 등록금 너무 비싸가지고 저 되게 허걱했었고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에겐 그 한국장학재단이 있으니까요. 네, 학비는 처음 입학할 때는 이제 그 등록금하고 또 입학 들어가는 비용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9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저희 원우의 그 운영진에서도 이제 매년 이제 대학 원장님하고 이제 학비 관련해서 이제 협의를 하기는 합니다. 뭐 들어주시진 않으시더라고요. 학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는 제가 입학했을 때보다 많이 올랐고요. 그 전국 MBA 과정 등록금 중에서 아마도 좀 우리 학교가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다음 학기부터는 조금 한 500~600만 원 정도 선, 그 정도라 봐주시면 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쌉니다. 금액은 좀 비싼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장학재단은 장기의 저리로 일단은 학자금을 좀 지원해 주니까요. 학비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접진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면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 학비 때문에 내 모든 게 좀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고민해 보면 좋겠지만, 네, 많이 그렇게 비싸지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입학 준비할 때 성적 커트라인이라는 커트라인까지는 그 심사 기준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출할 때 이제 서류 전형에서 이제 성적하고 전반적인 것들을 또 보시는데, 성적도 어느 정도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또 그 지원하는 분의 전반적인 어떻게 살아왔는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비전이 있는 것도 같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엔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좀 미비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열정이 있고, 앞으로 이 미래성이 좀 보인다라고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주위에서 보면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고요. 그럴 때 그 졸업 확률이나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기수에는 그 휴학하셨던 분이 정확하게 한 3분 계셨었고, 그 다음 학기에 다 복학은 하셔서 졸업은 다 하셨어요. 다만 이제 한번 휴학하셨던 분들이 다시 복학하는 게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학을 하신다라면 힘들더라도 휴학 안 하고 계속 가셨으면 좋겠고요. 휴학한데서 그 다음 뭐 6개월 후에 내가 나아질 거라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차피 그때도 똑같이 바쁘거나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일신상 어떤 특별한 이유가 아닌 경우라면 단지 좀 학업이 지치고 힘들다 하더라도 저는 끊지 않고 계속 가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대학 중에 어떤 게 제일 힘들었는지 저요?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힘든 거는 솔직히 없었고요. 다만 그래도 좀 뭐 아쉬웠던 거는 아무래도 직장이나 모든 관계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그게 가장 좀 힘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입학을 하면 보통 OT 장소, 저는 OT나 이제 그런 행사를 하면은 무조건 입학 초기에는 많이 참여를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는 게, 저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도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처음에 모이셨던 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항상 같이 가시고요. 또 그 안에서도 또 그룹이 나뉘고, 또 그 그룹 안에서도 또 그룹이 나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는 분들은 또 그 갈등이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학원은 좀 아무래도 어렸던 젊은 시절보다는 그래도 또 생각 있고 성숙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그런 위기나 좀 불편한 것들은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면 외에는 다 너무 좋은 분들이고, 요즘은 그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직 안에서의 평판 관리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각계에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서 하면 다 또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그 국민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었고, 이번에 저하고 같이 입학을 한 동기가 대학교 때 정말 제일 친한 베프였더라고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을 보고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세상은 참 좁다라는 걸 좀 느꼈기 때문에, 안에서 관계를 잘 만들고 억지로 할 필요도 없지만 이렇게 관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질문 있으세요? 또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조금만 더, 시간 괜찮나요, 교수님? 그럼 제가 한
네네네. 네, 일단은 만약에 혹시 대학원을 진학을 고민을 현재 다 하고 계신 건가요? 나는 대학원 안 갈래요 하시는 분 혹시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다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입시 요강 좀 잘 많이 살펴봐 주시고요. 앞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사실 다 정답입니다. 다 틀린 말도 아니고요. 잘 준비하셔서 내가 정말 이걸 해도 될까? 뭐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그냥 고 하셔도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버겁게 느껴지는 게 아마 제일 클 것 같아요. 이제 학업하고 일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라면 많이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의 졸업할 무렵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생기고 해서 정말 미치겠지만 그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 힘든 시기에 회사 업무도 너무 바빠서 출장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되게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되게 뭔가 부푼 꿈, 뭔가 희망을 갖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걸 주시네요, 저에게. 많은 걸 주시니까. 2개 들고 왔어요. 많은 걸 주시네. 이걸 갖고. 교수님 언제 또 이런 것까지 학교가 수업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꺼진 거 아니죠? 대학원 가셔도 안 꺼진 저것도. 거예요. 가셔도 그렇게 더 많이 공부한다는 느낌 별로 안 들 거예요. 사실은. 자,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죠? 그 교수들이 보는 거하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한 거 다른 것 같고 또 같은 얘기를 해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정리를 중요한 것만 하자면 대학원은 형태도 아까 보신 것처럼 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전공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디자인, 뭐 부동산, 뭐 여러 군데로 가요. 그리고 광고, 미디어. 지금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광고 쪽으로 지금 생각을 굳힌 학생도 있고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4학년이 아니어도 졸업 논문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야하고 학교에 들어가는 그 수월성, 교육과정, 사실 등록금을 잘 나가니까 그렇지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다 고려하고 그 대신 이렇게 좀 등록금이 비싸더라도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되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았으니까 뭐 직접 못 물어보면 교수님 그 선배한테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영 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이 좀 많이 비싸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일반 대학원, 특수대학원 정도 되고 이제 사이버는 아무래도 손은 많이 가는데 사이버는 항상 저렴하더라고요. 하여간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보세요. 우리는 오히려 대학원에 온라인이다 보니까 해외 학생이 많아요. 지방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오히려 힘들어요. 교수들이. 이 학생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보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원 카테고리에서 99.9% 합격할 확률 뭐 이 얘기를 했는데 세 단계를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 그 다음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요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은 곳. 그 다음에 정말 그래도 내가 대학원은 꼭 가야겠는데 성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냥 하나는 웬만하면 되겠지. 뭐 특별한 이유 없으면 이유 아니면 안 될 일은 없을 거야 하는 거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강성훈 선배는 하나만 했잖아요. 그렇게 카테고리별로 해놓고 선택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어느 선까지 내가 지원할 건지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천서 얘기가 나왔는데 추천서는 진짜 좀 여유 있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학업계획서를 자신이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쓰다 보면 나에게서 추천할 게 뭐가 있나를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초안을 잡아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추천서 초안을 쓰라고 그러면은
당황해. 교수님 왜 추천서 써달랬더니 쓰진 않고 날 보고 쓰라고 그래 막 이러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제 써온 걸 보면서 본인의 성적, 본인이 우리 학교 들어올 때 학업 계획서, 본인이 써온 추천서, 저희 기억 이거를 더듬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막 썼는데 너무 훌륭하나 내가 알 수 없는 사실이었어. 그런 건 이제 과감히 빼거나 본인이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니 참 훌륭하더라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또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이런 걸 써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갖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제출할 때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듣고 따라하지 마세요. 급하면 퀵으로 막 쏴주고 그래요. 사실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유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그다음 학교마다 양식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원할 학교들을 쭉 보고 필요한 서류가 뭔지 보고 그 학교 양식을 다 받아야 되고 또 한양대학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내 수험번호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가 절차를 다 밟아가면서 수험번호가 나온 다음에 그 번호를 입력해서 교수님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경영대학원 그랬는데 세부 전공이 아까 많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또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도 아직 몰라. 그러면 우리가 써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나는 의료경영 쪽으로 갈 거야를 굳혔으면 모든 서류가 왜 그쪽을 하는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써야 되기 때문에 내용, 양식, 일정을 여유 있게 가져가고 아까 우리 강성훈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관심이 있으면 내가 1, 2학년이더라도 미리미리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조금씩 업데이트 해가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 준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자기가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면접 질문의 트렌드가 있어요. 한동안은 교수님들이 어느 과목을 우리 학교 오면 들을 거야? 또 어떤 분은 제일 요즘 관심 있게 읽는 책이 뭐야 그랬는데 본인이 쓴 책을 얘기하면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쓴 책을 얘기했더니 옆에 교수님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한때는 유행이었어요.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강성훈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그런 마케팅이 아니라 마케팅을 접목했지만 내 분야에 진짜 의미 있는 책 같은 걸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 사람 참 재미있고 요즘 시대에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좀 준비를 하시고 질문의 트렌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윤 교수님께서 촬영 이런 것들 가라고 있었잖아요. 뭐냐면 저희가 대학원 지원하는 학생들 면접을 해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오프라인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오는 학생들이 면접 태도는 제일 좋아요. 학교에서 연습을 많이 시키거든요. 취업 때문에도. 근데 이제 우리 학교 출신들이 그 훈련이 조금 덜 돼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될지 가서 어떻게 있어야 될지 막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는 내가 진짜 자신이 없으면 녹화를 해보면 내용보다는 내 태도, 내 습관 거기 안 좋은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서 애티튜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습인데 우리 대학원도 팀과제를 하거든요. 미치겠어요. 저도. 팀마다 조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안 하는 놈 골라서 따로 너 안 하면 안 돼. 이런 것도 얘기해줘야 되고 그래서 사실 조별과제를 우리는 어디서 하죠? 졸업논문 세미나에서 하잖아요. 피하지 마세요. 그때 해본 경험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은 그런 수업이 되게 많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 내용은 아마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 저도 그 조톡방을 만들어 놔가지고 휴대폰이 밤늦게까지 울려요. 왜냐하면 조별로 계속 톡하고 파일 올리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이 졸업논문 세미나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졸업논문 세미나 할 때 내가 이런 연습을 한다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요. 졸업 학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부끄러운 학점은 좀 그렇겠죠? 비실비실하다? 그럼 들어가기도 비실비실할 수 있어요. 시들시들하다? 그럼 선생님들이 볼 때 이 학생이 시들시들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웬만큼은 A뿔 A는 아니더라도 한 3.5
정도에서는 왔다 갔다 해주고 다른 게 보완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원마다 뽑고자 하는 학생의 스펙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조금 미리미리 하세요. 우리 아까 보니까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있잖아요. 이건 뭐지 싶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를 원하는 학교가 어딘지를 좀 잘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은 성적순이 아니라 그때그때 TO나 뭐 여러 가지 운이 있으니까 한 번에 꼭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긴 필드 스터디니까 아무래도 경영 전문 대학원이니까 학술 논문보다는 우리 졸업 논문 세미나를 좀 더 잘 쓰는, 진짜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쓰는 쪽인 것 같은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위 논문을 써도 되고 학점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학위 논문은 조금 학구적으로 써요, 우리는. 그리고 일반 대학원은 완전 학술 논문이에요. 그래서 주간에 공부하고 논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면 뭐 윤 교수님이나 저나 아무한테나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렇게 오늘 듣고서 대학원 꼭 가야지 라고 꼭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는 뭐 대학원을 가면 진급하는데 진짜 한 줄이 완전히 필요했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거보다는 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바로 안 가서 몇 년 후에 갑자기 대학원을 가야 되거나 가고 싶다 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학교에 찾아오시면 윤 교수님이나 저나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점 꼭 생각해 주시고, 간혹 외국으로 추천서를 대학원 간다고 써달라는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를 보세요. 한국말을 잘하겠어요? 영어를 잘하겠어요? 물어보다 많아져.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는 저 미국의 박사과정을 아이비리그만 가겠다는 학생이 있어갖고 추천서를 4개인가 5개를 제가 썼는데 영어로 다 쓴 다음에 아무래도 이 학교에는 내가 불안해. 그래가지고 원어민 선생님한테 한 번 더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 뭐 대학원을 꼭 필수라고는 꼭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학부에서 기본적인 걸 공부했으니까 내가 진짜 좀 더 적용해서 실습해보고 싶을 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 지금도 마찬가지고 휴학은 하지 마세요. 돌아오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팀 프로젝트 하다가 교수님 제가 저희 조원들 많이 도와줬는데요. 여기서부터 삐뚤어지는 거예요. 뭘 도와줘요? 너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같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인간관계를 맺는 게 마케팅과 매니지먼트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공부한다라는 마음가짐 가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 앞으로 대학원뿐만 아니라 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잔소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